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현재 아들 셋을 키우고 있어 하루하루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애를 셋이나 낳아 애국자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께는 미리 칭찬을 받도록 할게요. 결혼 후 매일같이 눈치 보고 소외시키려 하는 사람을 곁에 둔 채 사느라 제 마음은 늘 서글프고 억울했으며 특히 요즘은 매일같이 칭찬이 고팠거든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딱 3살 연상의 건장한 남자입니다. 아이가 셋이라 나갈 돈이 너무 많은데 다행히게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는 직업을 가진 터라 경제적인 어려움은 딱히 없는 편이에요. 저도 20살에 대학 들어가면서 자취를 일찍 시작을 했어서 돈 절약하고 모으는 것에 나름 도 같은 여자였고 그 때문에 남편 혼자 외벌이로 돈을 벌어오고 있지만 저축활동과 써야 할 생활비를 철저히 구분해내면서 남편조차도 늘 고맙고 대단하다고 할 만큼 지금껏 모아놓은 돈도 제법 많고 친정아빠와 함께 부동산 경매도 몇 번 뛰어들어서 남편 몇 년치 연봉만큼 제 능력으로 불려놓은 돈도 좀 있답니다. 남들 보기에 저희 부부는 정말 최상의 커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든든한 아들들을 셋이나 뒀다면서 저한테 말년에 며느리들 틈에서 외롭지 않게 살 거라고 떵떵거리며 살겠다며 무척 부러워만 했죠. 남 속은 절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저는 정말 남 보기에도 딱 화목하고 돈 걱정 없고 자식 걱정도 없는 팔자 좋은 여편네를 보일 뿐이지. 실상은 늘 아들들 뒷바라지에 찌들어 있고 바쁜 남편을 대신해 결혼하고 살아온 인생의 절반 이상을 혼자 집에서 보내며 육아와 내조를 해왔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허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자였어요. 복에 겨운 투정이 아니냐고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내 뱃속에서 낳은 내 핏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걸 딱 놓아버리고 당장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생각보다 정신력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경에 멘탈 약한 여자가 되기에는 저희 가까운 사람, 저희 시어머니도 한 몫을 했죠. 저희 시어머니는 저 결혼할 적에 참 세상에 그런 천사가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착하고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말도 어찌나 고급스럽고 무슨 부잣집 사모님 마냥 말씀을 하셔서 저는 늘 어머님을 보면서 진짜로 나이가 들면 딱 저런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다고 늘 생각을 했을 정도였죠.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저도 더 배로 잘해드리려고 하고 늘 음식이며 옷이며 장신구까지 며느리 이쁘다고 무작정 베풀어 주려고 하시니까 저도 어머님께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되고자 더 열심히 옆에서 존경해드리며 똑 부러지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특히 시어머니께 감사했던 것은 저희 친정엄마와 참 잘 지내주셨기 때문인데요. 제가 저희 집 막내라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동갑내기 친구셨어요. 저희 결혼하고부터 부쩍 잘 지내시길래 저도 참 감사했는데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 두 분이서 작은 다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서로 더 이상 만나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느라 잘 몰랐는데 한동안 시어머니도 연락이 없으시고 엄마도 엄마대로 제 연락을 피하시길래 작정하고 친정 가서 여쭤보니 엄마가 참다 참다 화가 나서 사돈 사이가 아닌 친구 사이의 절교를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간 저 때문에 쭉 참고 있었는데 자꾸만 저희 친정에 와서 저희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 먹을 것 좀 달라 하며 며느리한테는 한 번 시키지도 않던 짓을 애꿎은 저희 엄마한테 시켜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자하던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제 앞에서 그 나이 먹고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울음까지 보이는 엄마의 모습은 절 더 가슴 아프게 했어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나 낳아주고 길러준 보물 1호인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실망스러웠죠. 그럼에도 제 시어머니니까 전 등신같이 아무런 화도 내지 않은 채 그냥 모른 척 엄마한테도 그냥 잠수 타버리라고 해버리며 일을 조용히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선 세상 착하고 순진한 시어머니처럼 구시다가도 뒤에서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흉을 보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점점 만만해지셨는지 험악하게 구시면서 하다하다 저를 걸고 넘어지시며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를 받은 저희 엄마한테 내가 며느리한테 평생 못할 시집살이를 다 시키면 살 줄 알아 하는 협박의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엄마는 자신이 시집 잘 간 딸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며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하셨고 사실 몸이 성치도 않은 분이셨는데 스트레스까지 겹치자
몸이 버티지 못했던 건지 곧이어 지병으로 알아 누우셨어요. 한동안 치료받느라 병원만 주구장창 다니시다가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요. 절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게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변명이 있었고 원래부터 몸이 약하셨기에 운이 나빴다고만 간신히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결코 엄마가 떠나시기 전에 마음이 내내 불편하셨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는 것까지 다 병 때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로 인해 엄마가 분명 저 몰래 소가리를 한 시간이 길었을 것이고 결국 세상을 등지는 순간까지도 시어머니와 관계를 온전히 풀어나지 못한 채 내내 시집살이를 당할지도 모른다며 딸 걱정만 하시다가 가셨기에 제 마음엔 엄마에 대한 한과 서름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 제가 이성을 잃은 채 울면서 꺼이꺼이 시어머니 욕까지 한 바가지로 꺼내버린 바람에 뒤늦게야 그 말을 듣고 눈치를 채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남편도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에서 알아서 눈치를 보고 애써 마주할 자리를 안 만들면서 나름 저를 배려해주곤 했죠. 대신 남편은 무슨 잘못일까도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꼭 빼다 닮은 남편을 볼 때마다 제 화가 울그락불그락 튀어나오려고 해서 눈치 보는 불쌍한 남편이라도 봐야지만 제 화가 조금은 가라앉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남편이 제 옆에 서 있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바쁘면 바빠질수록 직장에서 시간을 더 보내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하나 둘 태어난 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더 정신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허무하게도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안쓰러움보다는 당장에 내 새끼가 아프진 않는지 밥은 잘 먹는지에 대한 사소한 걱정들로 제 머릿속은 채워졌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 깊숙한 구석에는 친정엄마에 대한 죄스러움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스러움이 나날이 커져만 갔죠.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 보기가 더욱 껄끄러지셨는지 한동안은 정말 살아계신지도 모를 만큼 연락도 없고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들들을 하나둘 낳다 보니 시어머니도 손주는 봐야 했는지 시아버지를 따라서 쫄래쫄래 병원에 찾아오셨죠. 지 아들 꼭 닮은 손주들이 이쁘기는 했는지 애들 보면서 좋아 죽으려 하시고 또 세상 좋은 시어머니 마냥 절 보며 수고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인자한 표정 뒤에서 저희 엄마한테는 저한테 평생 시집살이를 시킬 거란 협박이나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죠. 그렇게 껄끄럽고 보기 싫던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아이들의 할머니였기에 해마다 꾸준히 만나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웬만하면 같이 모이는 자리를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했으나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 마당에 무작정 싫다고 안 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시아버지는 제게 살뜰히 잘해주시는데 마냥 시어머니 싫다고 아버님까지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또 할머니 집 간다고 좋아라 하는 순진한 아이들을 말리며 집에 있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아, 그런데 언제부터 시어머니가 참 저희 엄마한테 했을 법한 짓거리들을 제 앞에서 하시더군요. 한마디로 시집살이를 점점 대놓고 강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남편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평소 시어머니는 제사상을 차릴 때 며느리들과 함께 제사상을 차리셨어요. 본인은 며느리들 손에 물 묻히는 거 싫다면서 아들들 앞에서도 세상 좋은 어머님인 듯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요리를 하셨고 그런 모습에 저나 동서도 정말 시댁살이에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해는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명절이고 뭐고 시댁 가는 거 다 건너뛰었고 그 다음 해 명절에는 시댁에 찾아갔는데 집안에 저희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도련님과 동서한테는 명절에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해놓고는 저희 부부만 불러서는 저 혼자 제사상을 차리게 한 것이죠.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주질 않으셔서 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혼자 상을 차려내다가 남편도 제 모습이 너무 불쌍했던지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부엌에 들어왔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재수없다고 남편을 끌어내려 하셨지만 남편은 갑자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시어머니를 양껏 째려보곤 이내 절 묵묵히 도와주었죠. 너무 서럽고 힘들었지만 저를 향한 태도마저 저희 엄마한테 하셨던 것처럼 변해버린 시어머니가 정말 얄미웠습니다. 하늘에서 엄마가 이 꼴을 보면 퍽이나 속이 편하시겠다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복수를 하면 했지 절대로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그날 처음 다짐을 했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고단수셨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시어머니는 무슨 학교 다닐 때 요리조리 친구들 편에 서서는 따돌림을 주동하는 못된 학생 마냥 하는 짓이 정말 철없고 인정머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을 불러서는 시댁에 오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저 빼고 손주들만 데리고 말입니다. 아니, 손주를 보겠다는 할머니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저 하나 꼭 빼고 오라고 그걸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하고는 굳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는 내가 아범한테 너 빼고 오라고 했다 라고 통지하다 알려주니까 제가 열이 받아 죽겠더라고요. 저 생각에서 행동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던 남편은 제가 어머님한테서 요딴 문자를 받았어 라고 하니 화들짝 놀라며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듯 사죄를 하고 결국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시어머니로부터 저는 한 차례 더 문자를 받아야 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말입니다. 뭐 이런 되바라진 시어머니가 다 했을까 싶었습니다. 싸움으로 며느리랑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라니 요딴 인성의 아줌마를 그간 인자하고 좋은 분이라 생각을 했던 저 스스로를 미치도록 원망하고 혐오까지 했네요. 처음은 그냥 문자를 씹는 방법으로 저희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넘겼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제 속은 타들어갔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괴롭게 마음고생을 하셨을지를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대놓고 집으로 전화를 하셔서는 애들이랑 애들 아범 좀 집으로 보내라 라는 말을 남기시며 넌 안 봐도 되니까 제사나 빼먹지 말고 와 라는 싹수 없는 말들을 하셨고 정말 시어머니 전화를 더 이상 받기 싫어서 저는 억지로 남편을 설득해 그 바쁜 사람을 월차까지 쓰게 하고는 애들 데리고 시댁으로 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엄마 놓고 가기 싫은지 매번 가는 길에 절 보는 것조차 미안했지만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를 보기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서한테는 제 유혹을 어떻게 해대셨는지 절대로 저한테 전화도 먼저 하지 말고 연락도 먼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 죽을 때 재산은 다 저한테 넘겨주겠다는 잔인한 소리를 하셨고 동서는 참다가 하도 시엄마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들을 이간질하냐고 인성이 글러먹다 못해 그냥 사람 천성이 못돼 처먹은 것 같다며 신랄하게 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그리고 이젠 하다하다 동선에까지 연락을 해서 저와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챈 순간 시어머니의 욕이 반가워야 했는데 전 오히려 더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 할망구가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주동자가 되어서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끊임없이 종용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제사상 차릴 때 말고는 시댁에 오지 말았으면 하시는 건지 저를 빼놓고 오라고 남편에게 연락하고 하다하다 저희 큰아들한테까지 연락을 하셨어요. 맛있는 고기 먹자고 할머니가 용돈 주겠다고 아이들을 불러내곤 꼭 옆에 엄마는 데려오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셔서 철없는 막내나 어쩌다 아빠를 졸졸 따라갈 뿐이었지 큰아이나 둘째는 엄마 눈치를 먼저 보다가 공부를 핑계대며 안 가겠다고 말을 하곤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하도 며느리를 안 챙기고 바빠 죽겠는데 자기한테만 자꾸 얘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결국 슬슬 짜증이 났는지 자기 엄마 통화며 문자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살기 시작했고 도련님이나 동서도 참 별난 시어머니라며 뒤에서 함께 제 편을 들어주며 살살 흉을 봐주더라고요. 물론 어른들 앞에서는 한번 티를 안 내긴 했지만 어디서든 제 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웠습니다. 안 그랬으면 바쁜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참 사는 게 외롭고 서글프기만 할 뻔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서 저희가 거의 1년을 시댁으로 왕래하지 않았어요. 뭐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지만 저도 이때다 싶어서 여름 휴가부터 추석까지 모두 다 시댁 가는 거 필수를 하고서 가족들끼리만 집안에서 마음 편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이번 연말에 가뜩이나 연초보다 코로나가 심해져서는 뭔가 진짜 일이 생길 것도 같고 걱정이 돼서 조심히 지내고 있는데 그간 본인도 코로나로 겁이 나셨는지 두문분출하시던 어머니께서 집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대뜸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첫 마디가 옆에 걔 있어? 라시더군요. 며느리 이름 놔두고 누구 집 걔 이름도 아닌 걔라니. 순간 전화기 소리를 낮추면서 당황한 남편은 옆에 있어 엄마 하고 다급히 말을 가려하라는 티를 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히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비키라 그래 짜증나게 라고 말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집안에 남편과 사이좋게 앉아있는데 전화할 거니까 비키라니. 참 말을 해도 사람 기분 더럽게 하는 데는 정말 타고나셨더군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나쁘다며 죄 없는 남편을 괜히 한번 노려보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안방에 와서 엎드려 누워있는데 남편이 전화 통화를 끝내고서는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이 또 자기만 아이들을 데리고 조심히 집에 왔다 가라고 하는데 이참에 시어머니랑 꼭 화해를 하라고 올해를 넘기지 말고 잘 지내봐 달라며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들한테도 좋게 보일 거라나 뭐라나. 듣고 보니 남편도 그간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무지 괴로웠을 것 같고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 안 좋은 걸 보고서 아이들도 무척 심란했을 것 같고 뭔가 생각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정말 단순하게 화해한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쓴소리를 들었던 적이 너무 많았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시부모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눈 딱 감고 시어머니께 먼저라도 살갑게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혹여나 하는 마음에 부부끼리 둘이서만 먼저 시댁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잘 지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도 저 자세로 마주하며 제게 따뜻이 혹은 빈말이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씀 한 번은 할 줄 알았으니까요. 제 딴에는 시어머니를 배려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시댁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절 보더니 세상 기분이 더러워 죽겠다는 듯 인상을 팍 찡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지그시 째려보기 시작하던 시어머니. 저를 왜 데려와서 자기 기분을 더럽히냐.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았습니다. 시작부터 삐그덕거릴 게 뻔히 보여 저도 내심 당황스럽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랫사람이니 무시하자는 마음으로 한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시고는 보시던 TV를 마저 보시기 시작한 어머님은 저와 남편이 멀뚱거리며 서 있는 와중에도 TV 보는데 거슬리게 하지 말라며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더군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은 팔을 꼭 붙잡으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하며 자기 옆에 앉혔어요. 네, 저 혼자 들어가 있으란 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란 피우기 싫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시댁 와서 뭐에다 쓰는 방인지도 모르겠는 옷가짐으로 가득 찬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당신 얼른 나와 하면서 저를 챙기려는데 시어머님은 옆에서 아휴 떼버려 둬. 내가 그러니까 혼자 오랬잖아. 애들은 어디다 두고 온 거야? 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다른 얘기를 꺼내며 남편의 관심을 끌려 했어요. 하지만 그걸 듣고만 있을 남편이 아니었죠. 어머님 손을 뿌리치고 방문을 열고 온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서며 결국 그간 참던 화를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소리를 빽 질러버렸죠. 어머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못나게 구시는 거예요? 하면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무슨 어른이 이 모양이냐며 어머님 행동 하나하나를 따져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머님은 너가 다 이렇게 고자질 해놓은 거야? 하면서 죄다 사실이었음에도 제 핑계를 대면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몇 번 양쪽에서 고성이 오가다가 제가 너무 힘들다며 화내고 싸움이고 뭐고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집에 가려고 가방을 챙겼어요. 밖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저와 이대로 헤어지면 진짜 영영 쫑이라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한 채 일단 시어머니께 무작정 저 달래라고 애원하고 있던 남편. 그런데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만 저에게 세 번째로 참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시련을 안겨주셨네요. 글쎄 화나서 제대로 신기지도 않은 구두를 억지로 꾸역꾸역 넣고 있는데 그 앞에서 보란듯이 자기한테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쥐어 넣어주면서 한다는 말이 절대로 너 혼자 써? 남으면 그냥 연말에 기부나 해. 라더군요. 전 기부하란 말이 왜 그리 비참하게도 들리던지
제가 생판 모르는 남보다 못하는 사람인 건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친정엄마에 이어서 딸까지 시집살이를 시키다 못해 육지 뽕짝처럼 구시는 건지, 정말 제대로 잘못 걸려서 똥 밟아버렸다 싶더라고요. 저를 살며시 쳐다보시며 누가 봐도 대놓고 돈을 남편의 주머니에 쑤셔놓고 있는 시어머니 모습이 전 정말 뜬금없었지만 너무 싫어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간 참았던 작은 것들이 쌓이다 터져버린 덕에 저는 제대로 미쳐버렸어요. 신발을 신다 말고 절뚝거리며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안으로 들어와서는 너 방금 뭐라 그랬냐? 하며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 이맛박을 확 쳐버렸어요. 순간 하는 외마디만 남긴 채 뒤로 자빠져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에 남편은 난리가 나서 여보! 하며 순간적으로 저부터 말리려 했지만 입이 늦었어요. 제가 완전히 얼굴이 검게 변한 후였으니까요. 아들셋 키워내며 온갖 일을 다 겪어도 굳건히 살아온 저인데 그간 참 이상하리만큼 시어머니 앞에서는 작은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었더라고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면서 뭐라도 휘둘러야겠다 싶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글쎄 제가 시어머니 기분 좀 좋아지시라고 시댁고 오는 길에 시엄마 좋아하는 떡을 친히 사왔더라고요. 뭐 그런 머저리 같은 짓을 했는지 원. 저도 모르게 상자채 든 박스를 뜯어다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비닐까지 뜯어다가 그 안에 든 몽글몽글한 오메기떡이랑 수수팥떡, 인절미, 오색 손편 뭐 떡이란 떡이 종류별로 8개 들어가 있는 상자채를 들어 올려서는 어머님 따라 하면 외마디만 질러대는 남편을 무시한 채 여전히 뒤로 자빠져 있는 어머니 면상 위에다가 확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떡가루부터 시작해서 그 김나는 떡들이 우르르 시어머니 얼굴부터 머리 위로 한가득 쏟아져 버렸어요. 졸지에 입에 묻은 떡가루를 억지로 삼켜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셨는지 말을 못 이으시고 이게 뭔? 하면 말끝을 흐리셨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 대갈통에 가장 밑바닥에 남아있던 정사각형 모양의 찰시루떡을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시어머니 머리 정수리 위에다가 뜨뜻하시라고 처박아 던져버렸답니다. 남편은 차마 지 엄마가 한 짓이 있어서였는지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화를 내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와이프의 모습을 놀란 눈치로 내내 지켜만 봤고 저는 마저 제 손을 깨끗이 씻어내고는 그 집을 나왔어요. 다시는 연락하지도 내 새끼 보겠다고 맘대로 전화해서 불러내지 말라며 한 대 주먹으로 치려다가 누나까지 쳐주는 신용만 해서는 더 지레 겁을 먹게 하고 나와버렸네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한 대 그냥 치고 올 걸 그랬나 싶어서 마지막 주먹 못 날렸던 것을 제가 후회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날 남편은 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내심 사람이 차분해 보였고 오히려 제게 탓을 하기보단 제 손을 지그시 확인해 보더라고요. 갓 지은 떡으로 지 엄마를 때렸는데도 그 와중에 제 손이 데이진 않았는지 확인부터 하는 남편. 그 앞에서 제 마음이 그냥 그 오랜 시간 내내 시어머니께 당해서 서글펐던 마음이 이제서야 완전히 치유가 돼버린 것만 같아서 눈물이 흘러나왔답니다. 참 유별나고도 가까워지기 너무 힘들고 싫었던 시어머니. 결국 이렇게 인연을 끊고 살 운명이었지만 그래도 쌓였던 화를 온전히 풀어내고 갈라서서 얼마나 뒤끝도 없고 속도 편한지요. 그날 떡사례가 효과 직방이었는지 시어머니는 가끔 지 아들한테 연락하던 것도 이제 완전히 끊어내곤 소식이 또 없으세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소식 없이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